처음 판사 생활을 시작할 때 모셨던 부장님은 이제 막 판사 생활을 시작한 배석을 앞에 두고 판사와 교수의 가장 큰 차이는 교수는 자기가 하고 싶지 않거나 모르는 것에 대하여 연구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판사는 하기 싫다거나 모른다고 판결을 미룰 수 없다는 점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힘들다거나 모른다고 판결을 회피할 수 없는 것이 판사의 숙명이므로 판사는 힘들건 덜 힘들건 평소 알고 있는 것이건 모르는 것이건 일단 자기에게 주어진 사건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하여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에 대한 비판과 책임을 감당하여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의뢰인들이 종종 하는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판사는 모든 사건에 관하여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고 판사가 내리는 결론은 항상 옳은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판사가 내린 결론이 그와 다를 때 의뢰인들은 판사도 잘못된 판단에 이를 때가 있다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좀처럼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판사가 상대방과 특별한 관계가 있거나 누군가로부터 청탁을 받아 잘못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개인적으로 아둔한 탓이 틀림없습니다만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보면 판사가 내리는 결론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결론을 100% 장담하지 못한다 하여 재판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한 사실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론이 내려지기도 하고 나름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인식의 방법과 능력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재판제도의 이념인 적정은 또 다른 재판제도의 이념인 신속에 일정 부분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고 그 아쉬움을 공정으로 달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에서 짧은 기간 지적 재산권에 관한 사건을 다루어 본 바가 있고 변호사를 하면서도 적게나마 이에 관한 사건을 취급하였습니다만 관련 판례를 검색하고 판결 이유를 검토하면서 이따금 당혹하게 하는 것은 이러저러한 이론 구성과 설명에도 불구하고 그 결론이 결국 이혈령, 비혈령식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판단 및 변론 활동 자체가 인간이 사회적으로 하는 지적 활동의 대표적인 것 중 하나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지적 재산권에 관한 다툼을 앞에 두고 벌이는 변론과 판단이 이혈령 비혈령식일 리 만무할 것이므로 결국 그와 같은 느낌은 개인의 이해력 내지 판단력 부족에 기인한 것임에 틀림없을 터이지만 그래도 그 느낌은 말끔히 없어지지 아니한 채 찝찝하게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국어사전을 뒤적여보면 자생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식물이 자연히 싹터서 자람, 사상이나 단체 따위가 외부에서 유입되지 않고 내부에서 저절로 생겨남, 스스로의 힘만으로 삶을 꾸려나감, 저절로 생겨남이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쳐보면 자생이라는 문구를 명칭의 일부로 표기하고 있는 수많은 업종과 업체가 검색되는데 일반적인 의미와 통상인의 시각에서 이와 같은 자생이라는 표시를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표시하는 명칭으로 독점시키는 것이 온당한가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한방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전래되어
우리나라에서 발달한 고유의 의수를 말하는 것으로 특정 개인 또는 단체에게 그 사용을 독점시킬 수 없습니다. 어떤 한방병원이 그 명칭을 자생한방병원이라고 하여 서비스 등록을 하였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후 어떤 사람이 자생한방초라는 추가 서비스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자생한방병원과 자생한방초라는 등록 서비스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상표 및 서비스표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전체를 관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전체 관찰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전체 관찰의 원칙이란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외관, 호칭,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생한방병원과 자생한방초는 음절의 수가 다르고 이미지에 있어 하나는 한방병원을, 하나는 한방효가 있는 풀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앞서 본 전체 관찰의 원칙에 의할 경우 과연 양자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갸웃거려집니다. 그런데 이에 관한 대법원 2017년 2월 9일 선고 2015 후 1690호 등록 무효 사건의 판결은 위 양자가 유사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사용한 것이 이른바 요부 관찰이라는 이론입니다.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 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 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 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 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 상태와 정도, 지정 상품과의 관계, 거래 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선등록 서비스표 등과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는 모두 자생이 요부이므로 자생이 분리 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위 서비스표들을 자생을 기준으로 대비하면 호칭, 관념이 동일하여 유사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 사물의 형상은 사물 그 자체의 모습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의 시력, 주위 환경에 따라 그 명료성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예리한 관찰력과 사리를 통관하는 판단력을 가진 분들의 눈에는 사물의 실체와 같고 다름의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고, 사법제도가 그러한 판단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기초로 하고 있음은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판단의 결과에 대하여 이현령 비현령하는 생각을 가지고 고개를 갸웃하는 것은 결국 비판하는 사람의 시력이 막지 못하거나 관찰력이 우둔한 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침침한 망막에 비춰진 사물의 모습을 가지고 지배를 철하는 안광을 번뜩이며 내린 유능한 법관의 판단 결과를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우둔한 시력과 관찰력을 가지고 20년 가까이 판관의 생활을 해온 것이 죄스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단지 그 우둔한 재판장을 만난 탓에 억울한 경우를 겪은 당사자가 있지 않았기를, 그로 인하여 커다란 상처를 입지 않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